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한 소매점 매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 2시간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저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체에서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종합상사 창립요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기업에서 한 30여 년, 그리고 대기업 해서 경험을 쌓고, 또 최근 10년 동안에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 교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저도 지금 1993년 1월 달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실패의 경험도 있고 또 조그마한 성공도 일으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경련 중소기업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분,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창업이나 지속가능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저의 프로파일을 마치고 오늘의 강의 주제인 소매점 마케팅 전략과 고객관리 중심의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50분 동안에는 성공적인 소매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교육 목표는 매출 부진을 겪으시고 또 재기를 희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이때까지 경험을 거울 삼아 사업 실패, 부진의 원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함으로써 성공적인 소매점 경영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매점 마케팅의 이해가 핵심입니다만은 결국은 소매점 마케팅의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적인 사고의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매점 마케팅의 서비스 엑스텐션 넓혀서 서비스 마케팅의 이해와 성공적인 소매점 마케팅 실행 전략의 순서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방법과 기대 효과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컨설팅을 할 때 좀 차별화하여 자기 컨설팅 일회자가 자기의 실패 원인과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이 저의 교육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터 드러크 교수의 컨설팅 모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제기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회사 전체의 직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원하는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의 실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계획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에 대한 개념, 당신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에는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업과 업무를 변경할 것인지, 만일 혹시 변경해야 한다면 미래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오늘 강의한 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식을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강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량의 양을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교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참고 자료와 교환을 더 연구하고 학습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 저는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질문도 지금 드라카 교수가 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큰 질문부터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사업에 종사하는가? 업의 개념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전략은 전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전술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수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에 대한 그 사업이 어떤 것이든 조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3단계를 회사라는 것은 조그만 소매점이든 큰 대기업이든 똑같은 이런 큰 계획의 3단계를 밟아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업의 어떤 큰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전략 계획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 밑에 주요 내용은 앞으로도 소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좀 그 부연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계획을 기업의 기능 중에 전략, 오늘 주제와도 상관이 있는 마케팅 전략 계획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러한 것은 오늘 강의 중에 조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또 평가하고 또 새로운 피드백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회사의 계획 단계와 운영과 큰 그림에서 모든
조직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영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밑에 밸류 체인에 우리 소매점 같은 컨셉을 수립해서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구매, 출하, 마케팅, 또 애프터 세일 서비스, 그 위에 고객이 선택하는 과정,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포지셔닝 할 건지, 우리 소매점을 포지셔닝 할 건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케팅 믹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나의 집을 짓는 것 같이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예술같이 이렇게 하셔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저거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소매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업이 소매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하고 소매업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태별로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소매업은 스토어의 컨셉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토어 컨셉이라는 것은 소매점이 내 점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쟁 점포와 차별화된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점 SPTP 전략과 믹스 전략의 수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점 마케팅이란 이 전략도 다른 마케팅 전략과 같이 STP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마 STP 전략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 마케팅의 STP 전략은 다른 강사분이 강의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매점 STP 전략의 어떤 차별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STP 전략의 그 세장 세분화를 하고 표적 시장을 내가 공략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소매점을 어떻게 컨셉을 설정해서 포지셔닝 할 거냐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거기에 소매점 점포 믹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일반 마케팅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매점 이미지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요인들이 쭉 입지라든지 시간의 편리성, 점포 분위기라든지 구색, 가격, 정보 수집, 사회적 상호작용, 점포 서비스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의 기대와 소매점을 운영하는 마케팅 관리자가 점포의 믹스를 어떻게 기대에 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믹스도 앞에 말씀드린 입지라든지 거의 기대에 상응하는 제목으로 마천다이징이라는 건 결국 손님이 살기 쉽게 물품 구색이라든지 이렇게 상품화 계획을 하는 걸 마천다이징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마진 회전율, 촉진 믹스, 서비스, 공급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소매점 점포 마케팅 믹스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마케팅의 여러 특별히 차이점이 없이 인구 통계적, 지리적, 심리적, 행동적 세분화를 여러분들의 업태에 맞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유사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특정 집단을 묶어서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도 내가 공략할 시장이 그 어떤 시장이냐 하는 것을
세분 크기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 구조적인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적 시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다른 마케팅 시장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어서 굳이 제목만 얘기하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전체 시장을 표적으로 한 거라든지, 차별적으로 다수의 표적 시장을 세분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설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세분 시장 중에서 자사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에 집중하는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하는가. 그건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 본 강의 주제와 이거는 좀 다른 분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STP 전략 중에도 특히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타겟을 설정했으면은 우리 점포가,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어떻게 우리 고객 마음속에 위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만 모든 마케팅 믹스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나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포지셔닝이 잘못돼 버리면은 경쟁 분석이나 이런 것이 잘못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포지셔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중요한 제품의 속성이나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속성이나 편익, 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말이 좀 이상한데 편익이라고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정의되어지고 경쟁사의 그것과 구별되고 더 차별화되어서 낫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포지셔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기능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의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을 가지고 경쟁 분석을 철저히 해서 포지셔닝을 잘 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셔닝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태나 또는 저거에 따라 대부분 소비자의 욕구를 우선 경쟁 제품, 경쟁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의 포지션과 해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 잘 분석해보고 자사의 포지셔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을 실행하는 거나 평가와 재포지션 이런 단계를 선순환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업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그래서 자사 제품에 특히 예를 들어서 제품 수명 주기가 어떤 주기에 있는지,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은 사람도 생로병사 이런 저거 있듯이 기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제품도 수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입되고 성장하고 성숙기를 거쳐서 또 쇠퇴를 하고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 각 제품이나 모든 업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입기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 1차적으로 수요를 우선 알려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든지 성숙기,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 쇠퇴기에 있을 때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구매 관습 등이 유사한가, 질적인가에 따라서, 이질적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전략을 세울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우선 소개해 드리면은 점포 이미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점포 이미지라는 소비자가 또는 고객이 내 점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지각된 점포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 점포, 조금 전에 설명한 기대 수준과 맞는 점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점포 이미지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점포 이미지 속성이란 상품 구성, 가격, 신용 정책 같은 관찰 가능한 기능적인 특성과 객관적인 속성과 객관적인 속성과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된 주관적인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러한 구분보다는 구체적인 내 점포업이 가지고 있는 업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해서 점포 이미지의 형성 요인이 각 점포나 업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고객, 특성, 외형적인 시설, 편의성, 판매 촉진, 소매점 분위기, 애프터 세일즈 하고 난 구매 후의 만족 등 여러 가지 구분에 따른 이미지 형성을 나열해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내 업태의 내 업소의 이미지 형성 요인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경쟁자와 다른 조금 전에 설명한 이미지 포지셔닝의 그 목표에 같은 맥락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형성 요인을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매점 점포를 선택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포의 이미지 형성 요인이 다른 말로 바꾸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매장을 총체적인 이미지가 내가 매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매장 전체 지금 소개한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인식한 지각된 특성이 점포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가 기대했던 수준과 지각된 특성을 비교해서 점포 선택이 자기 이미지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훌륭한 점포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점포를 선택하고 나아가 충성 고객으로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불만족스럽다 싶으면은 다른 경쟁 점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매점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아마 STP 전략을 할 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래밍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매점 전략의 그 상품보다는 서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차이점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게 특히 서비스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 편익, 만족 이런 등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제품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판매에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에서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봉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란 고객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서비스의 특징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없기 때문에 경영에서 이미지를 고객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그래서 무형성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생산과 서비스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성이라도 얘기하기도 하고 비분리성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인도 과정에 여러 가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고객이 다름에 따라서 또는 서비스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효용이나 이런 것이 소비자의 주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서비스의 개성이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다 똑같고 동일한 상품과 같이 이렇게 대량 생산한 상품과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질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건 같은 것은 제품은 보관해 둘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는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성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절차로 보통 서비스 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은 내가 소매업 판매점을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시장 상황,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3C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와 자사의 내부 자원과 고객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 C자를 따서 3C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C 분석의 첫 번째 경쟁자 분석은 경쟁 분석이라는 건 모든 상황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경쟁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방법과 고객의 행동하는 다른 방법이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의 유형을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기존 경쟁자가 있고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을 테고 또는 이것이 직접적인 경쟁 상품은 아니더라도 대체 상품으로서 파는 대체 경쟁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조사를 할 때 단순한 기존 경쟁자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잠재 경쟁자와 앞으로 대체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생각 염두에 두고 경쟁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 분석. 자사 분석은 기업의 내적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최고 경영층에 주도되는 요인들과 마케팅 부서에서 통제되는 요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 문화, 사업 영역, 마케팅 부서의 역할, 기타 부서들의 역할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마케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적 자원에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강약점을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객 분석은 기업이 포적 시장을 선정할 수는 있지만 선정된 포적 시장들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기업의 외부적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문화나 가족, 종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행동과 욕구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C 분석의 예로 환경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AW 분석의 A라고 했는데 저런 분석에 특히 거시 환경 분석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force at work, 소위 지금 업에 있어서의 거시 환경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시 환경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C에다가 이런 FAW 분석을 추가해서 3C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환경, 사회 추세, 법규 등의 요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예시한 것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 분석이 잘못되어서 제가 처음 사업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정부 규제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저는 모바일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장에 상륙해서 전부 그때는 모토로라라든지 이런 외국 제품이 거의 90%.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초기 단계에 그거를 카피하는 단계에 있을 당시에 우리 수입가가 엄청 비싸고 해서 이거를 좀 국내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때 이것이 수입할 때 형식 성인이 없어진다는 그 계획을 그 규제 사항을 몰라서 다 준비해 놓고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P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적, 포지션의 전략 수립, 마케팅 믹스의 개발, 이것은 일반 마케팅 전략 어느 분이 강의할 때 보충하는 걸로 하고 맥락상 그냥 도표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포지셔닝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의 마음속에 나의 소매 업태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브랜드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포지셔닝이므로 원칙이 반드시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일관된 회사의 전체적인 처음 설명한 회사 전체적인 기업 전략과 소매 포지셔닝이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는 차별적이 있고 독특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자원을 이런 포지셔닝을 세웠으면 집중적인 전략으로 이거를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특징도 또는 조금 전에 소개한 서비스 상품의 특질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포지셔닝 실천할 때도 일반적인 포지셔닝은 서비스의 속성, 소개해드린 속성이나 서비스의 용도, 가격 대비 품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서비스 등급,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경쟁자 등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포지셔닝입니다만은 서비스 품질에 따른 포지셔닝은 서비스 품질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라든지 응답성, 바로 서비스를 빨리 고객의 요구 조건에 응하여 서비스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성이라든지 확신성이라든지 이 제품을 사서 확실하게 서비스도 하고 하는 신뢰나 확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성,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리적인 제품의 저거의 차별화가 크게 없을 때는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이 공감하는 감성적인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성을 또는 이렇게 유형성, 뭐 특히 분위기 같은 이런 커피숍의 예를 들면은 아주 안락한 의자를 한다든지,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그 다양한 그 편안한 의자라든지 회의용 무슨 탁자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고객의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텐지블한 썩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한 그런 물건들도 차별화해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5가지 측면에서 내가 경쟁사와 다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렇게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포지셔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급 품질과 경제적인 품질의 레스토랑과 맥도날드나 던킨, 스타벅스, 카페베네 여러 가지 브랜드의 직접적인 내업과 직접적인 경쟁자와 국내 해외 브랜드 모두 포함해서 고급 브랜드냐 좀 실용적인 경제적인 브랜드냐 이래에 따라서 매핑을 한 단순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각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구분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매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마케팅 믹스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포피 전략은 다른 마케팅 전략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 업종의 마케팅 믹스의 다른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라고 하면 포피 전략을 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상품과 가격, 촉진, 유통 이렇게 해서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한 장소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포피로 얘기합니다만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이런 확장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P가 더 확장되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라이드에 파란불로 된 프로세스라는 것은 서비스 과정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참여라든지 그다음 people 사람이 서비스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피지컬 에비던스 시설 간판이라든지 직원의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래 소개된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특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케팅 전략 시간에 일반 마케팅 전략과 포피 믹스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상품씩 고려하는 것은 첫째, 서비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서비스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과정을 항상 리엔지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모든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장 조사를 활용하고 핵심 서비스에 부과된 보조 서비스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과정에 서비스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이나 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고객의 기대와 회사의 큰 흐름, 미션과 서비스 컨셉부터 고객의 가치를 창출까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는 이렇게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을 그려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의 과정을 서비스 과정을 특성이 나타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직원,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 과정을 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과 서비스 과정의 여러 가지 단계와 흐름 전반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실지해서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청사진의 신뢰를 한번 고객이 들어와서 마지막 서비스 상품을 사서 나갈 때까지의 피자 전문점의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기업과 직원과 고객의 삼위일체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고객은 바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론 궁극적인 고객은 소비자 고객이 되겠지만 내부 마케팅 소위 직원 1차 고객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과 서비스하는 내부 직원들한테 아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고객한테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고객이 또 만족하고 앞으로 계속 고객 유지가 될 뿐더러 충성 고객이 점점 늘어나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중심적인 서비스 기업의 고객 중심적인 조직 구조도 여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점에 있는 고객의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마케터가 서비스 매니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지원과 지금 전통적인 과거의 조직과 반대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아까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 간의 관계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객 유치를 하고 유지를 하고 관계를 제고시켜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도 처음 프로스펙터 예상 고객의 단계에서 고객이 이제 신규 고객으로 모셔와서 단골 단계를 거쳐서 회사를 아주 옹호하는 옹호자의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동반자의 아주 충실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정거라는 것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물리적인 환경, 시설, 간판, 주차장, 주변 환경 이런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내부 환경도 또 분위기나 여러 가지 내부 장식이라든지 색상 가구 이런 것들이 공기의 질이나 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타 유형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직원 유니폼, 심지어는 광고 팜플렛 이런 것이 모두 메모지, 입장 티켓, 영수증까지 소매점 컨셉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강의를 요약해서 지금 한 8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의 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질문, 매출 부진을 겪으시고 재창업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런 8가지 제가 제시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강의 내용을 축약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업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전략 중심으로 한 8가지 요약해서 소개해 올리면은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조그마한 소매점이라도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삼성상회라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 하나만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다국적 회사로
3세대에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매업 점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기업가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긴 안목으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뭐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과 직원에서 현대종합상사 우리가 처음 그 당시에는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그룹사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처음 공채 1기로 가서 사장 비서를 하다 보니까 그룹의 모든 제품을 40여 개가 넘는 그룹사의 제품을 다 취급하다 보니까 특히 정주영 회장님의 지금 회장님의 뭐 선대 지금 할아버지 되시는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철학, 도전 정신과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으로 긴 안목으로 중장기 전력을 수립하여 운영을 해나갈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실패를 상황 분석을 잘못해서 준비가 덜 돼서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부 교재나 이런 분석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한 차별화된 경쟁사와 차별화된 점포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그에 따른 마케팅 믹스 요소들을 잘 믹스해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하겠습니다만은 SWOT 분석. 이게 이제 SWOT이라는 것은 뭐 영어의 S는 strength, 강점과 W는 weakness, 약점과 이거 내부 회사의 환경 아까 얘기할 때 내부 환경과 그 다음에 O, opportunity 이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외부 기회, 외부 사업의 기회. T는 threat입니다.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 나의 강점과 약점은 보완하고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해서 지속적인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달 수 있는지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상권조사, 판매 동향에 대한 조사를 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전략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서비스 블루프린트나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분석해서 고객이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고객 경험을 전략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전략적으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충성 고객을 계속 늘려서 충성 고객이라는 것은 고객이 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동반자 가격이 될 수 있는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으로 만들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한 50분 동안 소매점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